대북공작금 관련자 구속 오늘 결정? 이게 네. 뭐죠? 지금 연어 데이비드슨. 데이비슨 아니에요? 왜 데이비드슨? 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발음이 데이비드슨입니다. 데이비슨. DJ 관련된 뒷조사. 쉽게 말해서 연어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 영어를 제대로 배워야 돼 이 사람들로. 그러니까 데이비슨 그냥 뭐야? 제가 보니까 아니 데이비 조 하면 딱 DJ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그럼 너무 티나니까 왜 물어봤을 때 너무 티나니까 D자만 맞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D자만 맞춘 것 같고 참 저렴한 애들. 그러니까 연어는 추측이 많아요. 연어는 예. 해외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정보를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온다라는 의미의 연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어쨌건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셨으니까 고향으로 갔으니까 또 그런 의미의 연어.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좀 추리가 되는데 데이비드스는 추리가 안 되네 이거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 뒷조사를 하는데 10억 정도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10억 정도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게 과연 이걸로만 썼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의혹이 나오는 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제 서울에 있으면 이제 모 호텔 스위트룸에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거 장기 렌트비. 장기 렌트비를 그런 데로 쓴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좀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아무 데도 얘기 안 한 원세훈 원장에 대한 비밀을 하나 공개해 드릴게요. 이거 뭐 관용차를 타고 가요. 네. 그리고 어딘가 가. 그럼 최종 목적지 지점에 전에 내려서 걸어가요. 원세훈 원장의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행적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국정원장은 국정원장은 경호 1급이에요. 예. 국가 위급한 자산이거든요. 저 네. 국가의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항상 거죠. 그러진 않는데 국내 정보를. 자주 그러나? 아니 그래서 그 자주 그랬을 때 1억 5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깐 내렸을 예. 때 돈 받으려고 밑에 옆에 경호 인력도 따돌린다는 거네요. 경호 인력을 따돌리는데 그런데 이런 게 여러 차례 있고 그때 당시 같이 국정원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때 부정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데이비스- 자기도 그 잘못한 건 아는 거네요. 아는 거죠. 옆에 안 보내서 하는 그럼요. 거는. 예. 이게요. 대북공작금 10억이잖아요. 예. 저는 이거의 사용처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백 변호사 말대로 얼마 안 쓰고 나머지는 다 뭐 원세훈 원장이 꿀꺽했을 가능성도 있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뭐 그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이 10억이 다 이 작업에 썼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건 100% 공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전직 대통령으로도 비자문자가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수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니까. 네. 근데 이건 예예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있대. 어디 있어? 이거 확실해? 예. 그럼 뭐 확인 한번 해봐. 확인 차원에서 갔다 왔으면 10억 들어요? 안 듭니다. 비행기값, 숙소비, 사람마다 밥 먹고 뭐 좀 정보비 좀 줄 수도 있겠죠. 10억까지 들겠어요? 제가 정보 활동 안 해봤지만. 근데 2천만 원이면 꽉 찬 거예요. 10억이 들었다는 건 혹시 퀘스천이지만 야 의혹이 있으면 가서 확인해 봐가 아니라 만들어 가서 만들어와. 뭔가 없는 걸 만들어내고 공작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만 달러, 10억 우리나라 100만 달러로 이 정도 돈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제가 좀 무리할 수 있는 그런 아니요. 추측을 해보고 그래서 제가 맞죠. 이 돈의 출처가 어디다 썼는지가 중요한 거 보고 용처가 중요하다. 실제로 저는 원세훈 원장이 썼는데 그건 왜냐면 원세훈 원장 딴 데도 많으니까 이거 아니라도 예? 실제로 이 원세훈 원장 쓴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여기만 들어갔다고 하면 예. 이건 가서 확인해봐 차원이 아니라 가서 없는 걸 만들어내는 정말 70년대 중정에서 했던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전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이거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정말 한때 보수 정당에서 출마를 시도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이거 지금 창피한 건데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자신 없었을까 이명박 대통령 그렇죠. 왜 오죽 자신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을까? 물론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보고가 되는지까지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 500만 표 차이로 어쨌든 대선을 승리했던 사람이 소고기 촉불 시위로 지지도가 그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집권 1년 차에 이렇게 자신 없었을까? 본인 스스로가 실용주의라고 얘기를 했다면 일을 해서 성과를 내서 국민 지지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소고기 촉불 시위에 진보 세력들이 나를 흔들기 위한 그런 게 있어. 라고 판단해서 전직 대통령, 진보 대통령 둘을 흔들어서 그 반사이익으로 지지도를 확보해서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멍청한 생각을 어처구니 했을까? 없는 행동이죠. 그렇게 자신 없었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참 저도 좀 더 부끄러워요. 나아가서 아니 근데 이명박 대통령을 지금 네. 조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뭐라고 이게 얘기해요? 뭐 정치복이 될 수가 있나 이게? 그쪽에 있었으니까 한번 그 심정을 그러니까 얘기해. 정치 보복 맞아요. 박용준 의원도 그러잖아요. 정치 보복이라고. 방송에 나와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잖아. 이건 박용준 저하고 친구거든요. 예, 누구요? 박형준. 아, 예. 박영준이 아니고? 네.
박형준. 박영준 전 정비서관이라고 태양광 뭐 친구 아니에요. 네. 정치보복과 적폐청산의 문의는 사실 조금 논란의 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 얘기면 긴데 길게 네. 길게 한번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할게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좀 보태고 싶은 게 100만 달러 그 얘기를 하면서 대북 공작금이에요. 근데 그때 소문도 많이 돌았어요. DJ 대통령 전 대통령이 뭐 해외에 뭘 개설했니 모르고 노무현 대통령이 뭘 했니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국정원 공작을 하면서 이렇게 공작팀에서 공작을 걸기도 하고 댓글도 누가 또 올려요. 거기다가 보수 단체들이 가가지고 그 앞에서 데모도 해요. 그거 다 돈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돼서 이걸 하는 거 보면 패키지로. 이게 국정원이 중간에 그럼 국정원 혼자서 이걸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추측해 보면 위에서 지시 뭐 그게 자신감이 있었던 그걸 떠나가지고 그거 자체가 지금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정도거든요. 국정원에서 중간에 딱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이거를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이 활동을 한 거잖아요. 만들어내려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게 일단 확인된 것도 이현동 전 국세청장 그 당시에 예. 국세청장도 압수수색 당했죠. 근데 그게 데이비드슨 여기 또 데이비드슨이에요. 데이비드슨과 관련해서 세무 관련 자료들 넘겨주는 대가로 또 돈을 받은 혐의를 또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세청까지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사실 정말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런 지금 행태를 정치 보복이다 이거 건드리지 말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야, 근데 이거는 왜냐면 내가 그 김태현 변호사 얘기 들으면서 설득력이 있는 게 유성 간첩 조작 사건도 네. 국정원 흑색요원, 백색요원, 흑색요원 다 동원돼 갖고 유성이 북한을 왔다 갔다라고 하는 출입경 기록 이거 조작된 공문서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심양 대사관에서 심양 영사관에서 이런 거 만드는 작업하는데 들어간 돈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아마 그 작업을 하다가 전문용어로 빵짝 난 거, 실패한 거예요 실패. 네, 좀 무섭습니다. 그런 얘기 좀 그만. 빵짝 난 게 그 전문용어예요. 찾아보세요. 속어 아닙니까? 찾아볼 때가 이제 다른 방송이죠. 그 속어요? 실패하고 예. 실패하고. 예. 하여튼 빵 터진 것 중에 짱이다 빵짱. 그렇죠. 예. 이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는 뭐 여기 이명박 대통령까지 오더가 내려간지 그건 아직도 밝혀야 되지만 저는 어떤 의미에서 뭐 국정원 특활비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공작비가 썼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용처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야 관례야라고 소위 말해 면피라고 하잖아요. 뭐 그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 방어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 뭐 어디 썼는지 아직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하면 뭐 그래 뭐 예전에는 안 그랬겠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건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원세훈 저는 특활비 원장의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활동비가 40억, 특활비가 40억이요. 그다음 각 부처에 있는 특활비도 그것도 또 싹 모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부족했고 이제 공작금까지 쓴 거야. 대북 공작금까지. 그 대북. 북한한테 가가 북한에 쓰라고 돈 돈을 그 우리 대통령한테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또 흥분했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안 돼서. 3년 전 얘기가 자꾸. 대남 공작비도 아니고. 도와줘야지요. 대남 공작비 뭐래 힘들다, 대북 이제. 공작비를 갖고 우리 남한을 도살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 다음 이슈. 다스 비밀 창고에서 청와대 문건이 나왔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게 압수수색 주체가 달라요. 이 영포 빌딩 두 번째 들어간 거거든요. 한 번은 동부지검에서 2층을 털었고 예. 요번에는 중앙에서 지하를 털었어요. 그렇죠. 아 이번 또 지하통은 중앙이에요. 네, 중앙이요. 중앙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140억 다스 140억 BBK로부터 돌려받는 과정에서 그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라는 고발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거는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건 결국 이 동부건 예. 여기 중앙이건 다스가 누구 거냐가 확인이 돼야 그다음부터 수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어쨌건 청와대 문건이 나왔다는 지금 얘기가 돌죠. 청와대 문건이 나왔다. 그리고 이게 압수수색을 할 때 지하 2층 비밀 창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전에도. 누군가 꼭 집어줬죠. 그러니까 콕 집어줬으니까 훅 들어간 거예요. 그냥 지하 2층으로. 딴 데 들리지도 않고. 야 진짜 완전 빙고 어마어마한 문건들 나왔어요. 누군가가 완벽한 진술을 해준 거죠. 진술해주지 않으면 왜 지하 2층 뭐하러 갑니까? 창고 있는 점인지도 모르는데. 압수수색 들어가면 처음부터 막 아무데 다 가봅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처럼 여기 딱 적실했어. 필셋이에요. 완전히 완전 필셋. 찍어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지금 일단 뭐 저희가 뭐다라고 단정은 못하겠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다는 얘기가 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봉화 갔을 때 그 이지원 시스템 해서 본인이 나중에 책세 좀 보려고 했던 그거 나중에 문제 삼았었잖아요. 네. 대통령 기록관리법 위반이다. 그래서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른 이제 자기 밑에 있었던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고발하려고 움직이 보이니까 다 돌려줬죠. 다 돌려줬죠. 네. 예. 근데 이거 대통령 기록물이면 이건 대통령 기록관리법 위반될 수도 있어요. 원본이면. 4번 유출은 아니지만 원본 유출은 대통령 기록관리법 위반이 된다. 이건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지호는 4번을 가져왔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4번은 대통령 기록물 유출 아니다. 네. 이렇게 판결을 내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 문건이 원본이라면 이게 또 이 주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면 또 혐의가 하나 또 추가될 수도 있는 예, 거죠. 혐의 하나 추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는 혐의 자체가 개수가 비슷해져 가나요? 개수가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죠. 뭐 사본이든 원본이든 건 뭐 나도 문제고 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혐의에 뭐 그거 하나 더 한다고 무슨 특활비가 있는데 어쨌든 이걸 그럼 왜 갖다 놨을까라는 거. 그거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문서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 아직 나온지는 아닌데 뭐 청와대에서 했던 뭐 다스 관련 자료들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조금씩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그렇다고 하면 본인은 입장에서 뭐 숨겨야 되는 건데 파쇄하고 없애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가정이에요. 여기까지는 가정. MB가 다스의 주인이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다스 관련 문건을 가지고 나와서 지하 2층에 보관했다는 걸 이제 가정을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지고 나왔다. 그럼 왜 그랬을까? 아마도 결국 차후에 있을 다스에 관한 실수자의 분쟁, 이씨 가문의 내란 이것을 대비한 게 아니었겠는가? 만약에 아까 제가 전제 조건이 맞다고 팩트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려요. 왜냐면요. 지금 보세요. 지금 형식상 주준 누구죠? 이상은 씨예요. 이상은하고 이동영 씨입니다. 쪽으로 가죠. 예.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 거라니까 자꾸 이 사람 그러세요. 네. 네.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번에 수사 결과 저희가 수사를 해봤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 거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사 결과 나온다고 가정합시다. 예. 그럼 이제 한 이상은 씻고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동영 씨가 내 이름인데 내 이시영 건데. 너 가 이제 집에 가. 그러면 중국 그걸 법인장 내려와. 가지고 너 백도. 예. 지위 확인 청구 이런 거 해가지고 이시영 씨가 나중에 소송을 내도 못 이겨요. 왜? 검찰에서 기본적으로 수사한 결과가 있거든요. 지분도 없잖아요. 네, 그냥 지분도 이게 없잖아. 진짜 애매한 문제라고요. 이 다스에 관련된 문제들이. 그래서 저는 이 다스 문제를 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이명박 전 대통령 속마음은 뭘까? 만약에 이게 본인 게 아니라면 진짜 이게 내가 빨리 여기서 내 누명을 벗어야 되라고 할 건데 만약에 가정에서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면 본인은 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길 바라고 돈이냐 있을까? 징역이냐 이건 거요. 아니, 난 그리고- 그건 진짜 궁금하다. 왜냐면 만약 자기 거라 가정을 하면 네. 여기서 검찰이 아니라고 확인을 해주면 그럼 내 자손만데 재산이 날아가는 거고 이게 진짜 본인이 거라고 확인을 해주면 검찰이 내 재산을 찾아줬네. 근데 나는 감옥을 가야 감옥을 감옥을 가야 얘기도 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 어디까지나 전제는 가정. MB 네. 거라고 네.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한 발 더 나고. 네, 그럼 난 이게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니까요. 2010년에 네. 다스 전문가 대답 좀 해주세요. 2010년에 김재정 씨가 그 네. 목숨을 돌아가시잖아요. 네. 처남 김재정 씨가 네. 돌아가시는데 그 다음에 권 부인에게 이게 넘어가잖아요. 네. 네. 넘어가는데 그렇죠. 이상하게 20% 정도를 세금으로 대납을 해요. 그렇죠. 상속세 물납. 예, 그래서 자산공사로 들어가요. 자산관리공단으로. 이거는 딱 그때 계산이 나온 게 나중에 경매 나오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그래서 그것은 권 씨를 설득했고 넘긴 거죠. 자, 근데 이때 초비상이 걸려요. 이상은 씨도 이제 나이가 많은데 이상은 씨까지 벼랑한 사고가 나면 이 집은 어떻게 하지?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 소문이 한때 2010년도에 돌았어요. 또 최근에 이동영 씨 녹취록 보게 되면 야 이거 어차피 니네 건데. 많이 싸움 많이 났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싸움하는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140억도 또 MB가 돌려달라 그러고 네, 그렇지. 분쟁은 이미 있었다. 그렇지. 근데 이 서류를 그럼 왜 갖고 있었냐? 자, 법적으로는 다 이제 피하고 그냥 니네 거 우리 거 아니야 해갖고 정권도 이제 덮여요 이게. 그 다음에 보존권이 계속 갔다고 간다고 가정하면 보고 다 덮였어 끝났어 이제. 그 다음에 이동영이 내 거라고 우길까봐 그 자료를 갖고 있다. 그렇죠. 봐봐. 그게 무슨 제일 지금 김태현 변호사 설명이잖아요. 실제로 그게. 예전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2008년 때 삼성 특검할 때 예. 특검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찾아줬잖아요. 막. 네. 근데 그 중에서 그 삼성 계열사 중에 고위 임원 하다가
내 이름은 있으니까 내 겁니다라고 이건희 회장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어요. 오, 그래서 회사가 찾아왔어요? 발칵 뒤집힌 적이 졌죠 결국. 그분이 졌어요? 졌죠. 네, 이 실수자. 그러니까 눈치 없이 왜 그래? 그러니까 차명을 가지고 있는 큰 돈이 문제 차명을 움찔하거든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실수 의자한테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요. 이런 소문도 있었잖아요. 한때 그 정주영 회장이 네. 도곡동 땅이나 그 강남 땅을 다 이사들에게 차명으로 주고 네. 나중에 다 받았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 사람은 이거 내 땅인데 도곡동 땅. 그분 대단히 센 분이에요. 그래갖고 결국 정주영 회장한테 정주영 회장이 땅 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가고 30년 동안 하고 뭔 일을 하셨는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 네 먹고 떨어져라. 그 정도로 차명 재산이 위험해요.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특히 이제 그렇죠. 세상 좋아졌어. 우리가 이런 걸 방송에서 다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는 진짜 지금 제가 답은 없어. 궁금한 거예요. 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래도 근데 저기 그 영포 빌딩 네. 그 영포 빌딩 아니고 삼성동 거기 이명박 사무실 대책회의 네. 거기 가잖아. 참여 안 해요? 제가 왜 가요 거기를? 탐. 제가 왜 가요? 레벨이 안 맞습니다. 아니 거기 실제 레벨이 안 맞습니다. 실제 무슨 기획 담당자라고 하는 레벨이 안 맞아요. 제가 거길 왜 갑니까? 지금 네. 여기서 이 회사. 얘기하고 거기가 맞을걸요? 하는 거죠. 네. 아닙니다. 근데 김백준 씨는 어떻게 이제 다 돌아왔나요? 김백준 기획관 이제 언론 보도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는 다 진술을 하는 거로 보도가 됐죠. 국정 그리고 특활비. 아직까지 다스에 대해서는 뭐 큰 의미 있는 진술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일단 그렇게 보도가 됐죠. 네. 다수도 이제 다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일단 사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가 워낙 커서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공분을 제일 많이 자아내는 건 다스는 누구 겁니까잖아요. 예. 사실. 근데 실제로 처벌을 가장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거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예요. 국고 손실.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일 땀이 나는 게 이 다스 문제보다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예요.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예. 휴민트를 통해서 취재하는 거, 언론에 보도 안 된 거.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에 따르면 제가 알기로는 예. 아까 백성 변호사 비슷한 얘기인데 다스는 크게 걱정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아하.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내가 비난을 받을지언정 다스 때문에 소위 말로 내가 포털에 안 쓰고 처벌받을 일은 없을 것 같다. 법리적으로. 징역할 일은 없다. 아하. 근데 국정원 특활비를 엄청 뒷거로 땡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백준 기획관의 입에 열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 또 말씀드릴까요? 예, 계속해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자주 들어요. 예. 이동할 때. 근데 얼마 전에 월요일 날 예. 이한석 기자하고 정태근 전 의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예. 정태근 전 의원이 다스에 대해서 이 수사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알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을 자문해주는 변호사 한 명이 김백준 기획관의 초기 이제 수사 대응에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 사람을 외계를 해서 양측의 소통이 원활한 걸로 들었다라고 예. 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제 어느 변호사 얘기한지 아는데 그 변호사가 초기에 김백준 기획관 수사 초기에 가서 좀 도와주려고 한 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틀어졌으니까. 단절돼서 지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김백준 기획관 측이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다는 것은 팩트가 예. 아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특활비는 딱 떨어지는 게 제가 지금 제가 쓴 글을 찾아봤더니 국고 손실이 5억이 넘게 되면 10년짜리예요. 5년 이상이에요. 5년입니까? 5년 이상의 특가법에 네. 5년 이상의 무기징역까지예요. 그렇죠. 근데 재산 국외 도피도 또 있어. 10년이면 이게 빼돌린 국고가 해외로 가게 되면 50억이 넘게 되면 10년에서 네. 무기징역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만 엄청 있어요? 낮아요. 이게 뇌물로 또 뇌물이잖아요. 뇌물 있잖아. 뇌물 또 1억이 넘어가게 되면 나오면은 10년에서 10년 무기징역. 무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머리 아픈 거예요. 예. 지금 다스는 누구 겁니까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이게 정말 도덕적으로 비난 많이 받고 거기다 2008년 이후에 비자금 조성한 게 있으면 추가로 처벌받겠지만 그러니까. 요건 양념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처벌로만 맞아요. 따지면. 아니,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제일 머리 아픈 그러니까 거예요. 국고 손실 무기, 그다음에 그 뭐죠 재산 국외 도피 무기, 그다음에 뇌물죄 무기, 그 3M 아니야 이게? 무기예요. 그래서 3M 예, 3M 무기예요. 세 개의 무기야.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뭐 거의 뭐 쌍벽을 나눌 수 있죠. 야 우병우 끝났나? 아니죠 시간 있네. 우병우 전 수석의 최후 변론 표적 수사고 정치 보복이다. 최후의 양심의 보루 법원이 제대로 판단해 주기 바란다. 에이 8년 진짜 구형됐거든요. 8년 구역. 검사가 왜 8년 했냐면 집행유예 절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실 절반 8년 깎아도 하긴 좀 4년이니까. 어렵는데 절반 깎아도 4년이잖아요. 원래 구형 한 5년 해도 많이 하는 건데 8년은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좀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그 뜻이 강력한 뜻이에요. 집행유예 우리 용납 못합니다. 그거는 그 아마 뜻 아닌가 싶어요. 그거예요? 검찰 입장에서 부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 변호사도 얘기했듯이 구형량은 일반적인 경우는 많아요. 너무 예. 많죠. 예. 원래 그 가중해도 7년 왜냐하면 제가 6개월이거든요. 알기로는 저기 다른 누구야 거 똑같은 합쳐서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어떤 직권 남용인데 예. 차이는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 김기춘 실장 처음에 7년 구형하지 않았어요? 7년이고 기부준 더 많아요. 또. 근데 왜냐 블랙리스트가 사실 직권 남용 더 크거든요. 예. 당사자가 그렇지. 많으니까.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같은 직권 남용도 8년을 구형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검찰은 부담이었다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 구형 뭐 한 일반 한 4년 합시다 이러면 이거 봐. 또 또 제식 그래. 공감산에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얘기가 나올 우병우 거기 살아있다. 뭐 때문에 이 얘기 또 나오잖아요. 저는 검찰이 8년을 구형한 데는 공을 법원에 넘기고 거죠. 알아서 해주세요. 토스. 예. 3년 나오면 난리 날 거예요. 예. 왜 저렇게 났다고. 그렇죠. 이 이러려고. 정권 내에서 우병우 그 밝은 햇빛 보고는 같이 만나지 말자. 그런 거죠. 예.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도 예? 실제로 이 권위원장 쓴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여기만 들어갔다고 하면 예. 이건 가서 확인해봐 차원이 아니라 가서 없는 걸 만들어내는 정말 70년대 중정에서 했던 일이 그렇죠.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전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이거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정말 한때 보수 정당에서 출마를 시도했던 사람으로서 아, 정말 이거 지금 창피한 건데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자신 없었을까 이명박 대통령 그렇죠. 왜 오죽 자신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을까 물론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보고가 되는지까지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 예. 500만 표 차이로 어쨌든 대선을 승리했던 사람이 소고기 촛불 시위로 지지도가 그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이 집권 1년 차에 이렇게 자신 없었을까? 본인 스스로가 실용주의라고 얘기를 했다면 일을 해서 성과를 내서 국민 지지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아 소고기 촛불 시위에 진보 세력들이 저 나를 흔들기 위한 그런 게 있어라고 판단해서 전직 대통령, 진보 대통령 둘을 흔들어서 그 반사이익으로 지지도를 확보해서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멍청한 생각을 어처구니 했을까? 없는 행동이죠. 그렇게 자신 없었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참 저도 좀 더 부끄러워요. 나아가서 아니 근데 이명박 대통령을 지금 네. 조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뭐라고 이게 뭐 얘기할까? 정치복이 될 수가 있나 이게? 그쪽에 있었으니까 한번 그 심정을 그러니까 얘기해. 정치보복 맞아요. 박용준 의원도 그러잖아요. 정치보복이라고. 방송에 나와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잖아. 이건 박용준 저하고 친구거든요. 예, 누구요? 박형준. 아, 예. 박영준이 아니고 네. 박형준. 박영준 장비서관이라고 뭐 친구 안 해요. 네. 정치 보복과 적폐청산의 문의는 사실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 얘기면 긴데 길게 네. 길게 한번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할게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좀 보태고 싶은 게 100만 달러 그 얘기를 하면서 대북 공작금이에요. 근데 그때 소문도 많이 돌았어요. DJ 대통령 전 대통령이 뭐 해외에 뭘 개설했니 모르고 노무현 대통령이 뭘 했니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국정원 공작을 하면서 이렇게 공작팀에서 공작을 걸기도 하고 댓글도 누가 또 올려요. 거기다가 보수 단체들이 가가지고 그 앞에서 데모도 해요. 그거 다 돈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돼서 이걸 하는 거 보면 패키지로. 이게 국정원이 중간에 그럼 국정원 혼자서 이걸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추측해 보면 위에서 지시 뭐 그게 자신감이 있었던 그걸 떠나가지고 그거 자체가 지금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정도거든요. 국정원에서 중간에 딱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이거를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이 활동을 한 거잖아요. 만들어내려고. 진짜 어처구니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게 일단 확인된 것도 이현동 전 국세청장 그 당시에 예. 국세청장도 압수수색 당했죠. 근데 그게 데이비드슨 여기 또 데이비드슨이에요. 데이비드슨과 관련해서 세무 관련 자료들 넘겨주는 대가로 또 돈을 받은 혐의를 또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세청까지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사실 정말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런 지금 행태를 정치 보복이다 이거 건드리지 말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야, 근데 이거는 왜냐면 내가 아까 김태현 변호사 얘기 들으면서 설득력이 있는 게 유성 간첩 조작 사건도 네. 국정원 흑색요원, 백색요원, 흑색요원 다 동원돼 갖고 유성이 북한을 왔다 갔다라고 하는 출입경 기록 이거 조작된 공문서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심양 대사관에서 심양 영사관에서 이런 거 만드는 작업하는데 들어간 돈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아마 그 작업을 하다가 전문용어로 빵짝 난 거, 실패한 거예요 실패. 네, 좀 무섭습니다. 좀 그런 얘기 좀 그만. 빵짝 난 게 그 전문용어예요. 찾아보세요. 속어 아닙니까? 찾아볼 때가 이제 다른 방송이죠. 그 속어요? 실패하고 예. 실패하고. 예.
하여튼 빵 터진 것 중에 짱이다 빵짱. 그렇죠. 예. 이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는 뭐 여기 이명박 대통령까지 오더가 내려간지 그건 아직도 밝혀야 되지만 저는 어떤 의미에서 뭐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공작비가 썼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용처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야 관례야라고 소위 말하는 면피라고 하잖아요. 뭐 그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 방어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 뭐 어디 썼는지 아직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하면 뭐 그래 뭐 예전에는 안 그랬겠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건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원세훈 저는 특활비 원장의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활동비가 40억, 특활비가 40억이요. 그다음 각 부처에 있는 특활비도 그것도 또 싹 모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부족했고 이제 공작금까지 쓴 거야. 대북 공작금까지. 그 대북 북한한테 가가 북한에 쓰라고 돈 돈을 그 우리 대통령한테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또 흥분했습니다 제가. 너무 말이 안 돼서. 3년 전 얘기가 자꾸. 아니, 대남 공작비도 아니고. 도와줘야지요. 아니, 대남 공작비 뭐 힘들다, 이제. 대북 공작비를 갖고 남한을 도살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 다음 이슈. 다스 비밀 창고에서 청와대 문건이 나왔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이게 압수수색 주체가 달라요. 이 영포 빌딩 두 번째 들어간 거거든요. 한 번은 동부지검에서 2층을 털었고 예. 요번에는 중앙에서 지하를 털었어요. 그렇죠. 아 이번 또 지하통은 중앙에. 네, 중앙이요. 중앙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140억 다스 140억 BBK로부터 돌려받는 과정에서 이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라는 고발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거는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건 결국 이 동부건 예. 여기 중앙이건 다스가 누구 거냐가 확인돼야 그다음부터 수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어쨌건 청와대 문건이 나왔다는 지금 얘기가 돌죠. 청와대 문건이 나왔다. 그리고 이게 압수수색을 할 때 지하 2층 비밀 창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 전에도. 누군가 꼭 집어줬죠. 그러니까 콕 집어줬으니까 훅 들어간 거예요. 그냥 지하 2층으로 거의 딴 데 들리지도 않고. 야 진짜 완전 빙고 어마어마한 문건들이 그러니까 나왔어요. 누군가가 완벽한 진술을 해준 거죠. 진술해주지 않으면 왜 지하 2층 뭐하러 갑니까? 그 창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압수수색 들어가면 처음부터 막 아무데 다 가봅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처럼 여기 딱 적실했어. 필셋이에요. 완전히 완전 필셋. 찍어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지금 일단 뭐 저희가 뭐다라고 단정은 못하겠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다는 얘기가 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봉화 갔을 때 그 이지원 시스템 해서 본인이 나중에 책세 좀 보려고 했던 그거 나중에 문제 삼았었잖아요. 네. 대통령 기록관리법 위반이다. 그래서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른 이제 자기 밑에 있었던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고발하려고 움직이 보이니까 다 돌려줬죠. 다 돌려줬죠. 네. 예. 근데 이거 대통령 기록물이면 이건 대통령 기록관리법 위반될 수도 있어요. 원본이면. 4번 유출은 아니지만 원본 유출은 대통령 기록관리법 위반이 된다. 이건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지호는 4번을 가져왔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4번은 대통령 기록물 유출 아니다. 네. 이렇게 판결을 내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 문건 대북 공작금 관련자 구속 오늘 결정? 이게 네. 뭐죠? 지금 연어 데이비드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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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비슨 아니에요? 왜 데이비드슨? 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발음이 데이비드슨 데이비드슨입니다. 데이비슨. DJ 예. 관련된 뒷조사 쉽게 말해서 연어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 영어를 제대로 배워야 돼 이 사람들로. 그러니까 데이비슨 그냥 뭐야? 제가 보니까 아니 그- 데이비조 하면 딱 DJ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그럼 너무 티나니까 왜 물어봐서 너무 티나니까 D자만 맞춘 것 같아 내가 보니까 D자만 맞춘 것 같고 아, 참 저렴한 애들. 그러니까 연어는 추측이 많아요. 연어는 예. 해외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정보를 한국으로 데리고 들어온다라는 의미의 연어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어쨌건 노무현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봉화마을로 가셨으니까 예. 고향으로 갔으니까 또 그런 의미의 연어.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좀 추리가 되는데 데이비드스는 추리가 안 되네 그거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이 뒷조사를 하는데 10억 정도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10억 정도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게 과연 이걸로만 썼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의혹이 나오는 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제 서울에 있으면 이제 모 호텔 스위트룸에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거 장기 렌트비. 장기 렌트비를 그런 데로 쓴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좀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아무 데도 얘기 안 한 원세훈 원장에 대한 비밀을 하나 공개해 드릴게요. 이거 뭐 큰 거네. 관용차를 타고 가요. 네. 그리고 어딘가 가. 그럼 최종 목적지 지점에 전에 내려서 걸어가요. 원세훈 원장의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행적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국정원장은 국정원장은 경호 1급이에요. 예. 국가 위급한 자산이거든요. 저 네. 국가의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항상 거죠. 그러진 않는데 국내 정보를. 자주 운동하려 그러나? 아니 그래서 그 자주 그랬을 때 1억 5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깐 내렸을 예. 때 돈 받으려고 밑에 옆에 경호 인력도 따돌린다는 거네요. 경호 인력을 따돌리는데 그런데 이런 게 여러 차례 있고 그때 당시 같이 국정원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때 부정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데이비스- 자기도 그 잘못한 건 아는 거네요. 아는 거죠. 옆에 안 보내서 하는 그럼요. 거는. 예. 이게요. 대북 공작금 10억이잖아요. 예. 저는 이거의 사용처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백 변호사 말대로 얼마 안 쓰고 나머지는 다 뭐 원세훈 원장이 꿀꺽했을 가능성도 있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뭐 그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이 10억이 다 이 작업에 썼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건 100% 공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전직 대통령으로도 비자금 문제가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수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법 앞에 평등하니까. 네. 근데 이거 예예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있대. 어디 있어? 이거 확실해? 예. 그럼 확인 한번 해봐. 확인 차원에서 갔다 왔으면 10억 들어요? 안 듭니다. 비행기값, 숙소비, 사람마다 밥 먹고 뭐 좀 정보비 좀 줄 수도 있겠죠. 10억까지 들겠어요? 제가 정보 활동 안 해봤지만. 근데 2천만 원이면 꽉 찬 거예요. 10억이 들었다는 건 혹시 퀘스천이지만 야 의혹이 있으면 가서 확인해 봐가 아니라 만들어. 가서 만들어 와. 뭔가 없는 걸 만들어내고 공작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만 달러, 10억 우리나라 100만 달러로 이 정도 돈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제가 좀 무리할 수 있는 그런 아니요. 추측을 해보고 그래서 제가 맞죠. 이 돈의 출처가 어디다 썼는지가 중요한 거 보고 용처가 중요하다. 실제로 저는 원세훈 원장이 썼는데 그건 왜냐면 원세훈 원장 딴 데도 많으니까 건이 원본이라면 이게 또 이 주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면 또 혐의가 하나 또 추가될 수도 있는 예, 거죠. 혐의 하나 추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는 혐의 자체가 개수가 비슷해져 가나요? 개수가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 거죠. 뭐 사본이든 원본이든 건 뭐 나중 문제고 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혐의에 뭐 그거 하나 더 한다고 무슨 특활비가 있는데 어쨌든 이걸 그럼 왜 갖다 놨을까라는 거. 그거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문서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 아직 나온지는 아닌데 뭐 청와대에서 했던 뭐 다스 관련 자료들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조금씩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그렇다고 하면 본인은 입장에서 뭐 숨겨야 되는 건데 파쇄하고 없애는 게 맞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가정이에요. 여기까지는 가정. MB가 다스의 주인이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다스 관련 문건을 가지고 나와서 지하 2층에 보관했다는 걸 이제 가정을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지고 나왔다. 그럼 왜 그랬을까? 아마도 결국 차후에 있을 다스에 관한 실수자의 분쟁, 이씨 가문의 내란 이것을 대비한 게 아니었겠는가? 만약에 아까 제가 전제 조건이 맞다고 팩트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려요. 왜냐면요. 지금 보세요. 지금 형식상 주준 누구죠? 이상은 씨예요. 이상은하고 이동영 씨입니다. 쪽으로 가죠. 예. 극단적으로 말해서 내 거라니까 자꾸 이 사람 그러세요. 네. 네.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번에 수사 결과 저희가 수사를 해봤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 거 인물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사 결과 나온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제 한 이상은 씻고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동영 씨가 내 이름인데 내 이시영 건데. 너가 이제 집에 가. 그러면 중국 그걸 법인장 내려와. 가지고 너 백도. 예. 지위 확인 청구 이런 거 해가지고 이시영 씨가 나중에 소송을 해도 못 이겨요. 왜? 검찰에서 기본적으로 수사한 결과가 있거든요. 지분도 없잖아요. 네, 근데 지분도 이게 없잖아. 진짜 애매한 문제라고요. 이 다스에 관련된 문제들이. 그래서 저는 이 다스 문제 보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이명박 전 대통령 속마음은 뭘까? 만약에 이게 본인 게 아니라면 진짜 이게 내가 빨리 여기서 내 누명을 벗어야 되라고 할 건데 만약에 가정에서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면 본인은 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길 바라고 돈이냐 있을까? 징역이냐 이거는 거요. 아니, 난 그리고- 그건 진짜 궁금하다. 왜냐면 만약 자기 거라 가정을 하면 네. 여기서 검찰이 아니라고 확인을 해주면 그럼 내 자식 자손만데 재산이 날아가는 거고 이게 진짜 본인이 거라고 확인을 해주면 검찰이 내 재산을 찾아줬네. 근데 나는 감옥을 가야 감옥을 감옥을 갈 가야 얘기도 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 어디까지나 전제는 가정. MB 네. 거라고 네.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 발 더 나고. 네, 그럼 난 이게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니까요. 2010년에 네. 다스 전문가 대답 좀 해주세요. 2010년에 김재정 씨가 그 네. 목숨을 돌아가시잖아요. 천암. 천암 김재정 씨가 네. 돌아가시는데 그 다음에 권 부인에게 이게 넘어가잖아요. 네. 네. 넘어가는데 그렇죠. 이상하게 20% 정도를 세금으로 대납을 해요. 그렇죠. 상속세 물납. 예, 그래서 자산공사로 들어가요. 자산관리공단으로. 이거는 딱 그때 계산이 나온 게 나중에 경매 나오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그래서 그것은 권 씨를 설득했고 넘긴 거죠. 자, 근데 이때 초비상이 걸려요.
이상은 씨도 이제 나이가 많은데 이상은 씨까지 벼랑한 사고가 나면 이 집은 어떻게 하지?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 소문이 한때 2010년도에 돌았어요. 또 최근에 이동형 씨 녹취록 보게 되면 야 이거 어차피 니네 건데. 많이 싸움 많이 났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싸많은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140억도 또 MB가 돌려달라 그러고 그렇죠. 분쟁은 이미 있었다. 그렇지. 근데 이 서류를 그럼 왜 갖고 있었냐? 자 법적으로는 다 이제 피하고 그냥 니네 거 우리 거 아니야 해갖고 정권도 이제 덮여 이게. 그 다음에 보존권이 계속 갔다고 간다고 보고 가정하면 다 덮였어 끝났어 이제. 그 다음에 이동형이 내 거라고 우길까봐 그 자료를 갖고 있다. 그렇죠. 봐봐. 그게 무슨 제일 지금 김태현 변호사 실제로 설명이잖아요. 예전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2008년 때 삼성 특검할 때 예. 특검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 찾아줬잖아요. 막. 네. 근데 그 중에서 그 삼성 계열사 중에 고위 임원 하다가 내 이름은 어디 있으니까 내 겁니다라고 이건희 회장 상대로 소송을 낸 적 있어요. 오. 그래서 그거 회사가 찾아왔어요? 발칵 뒤집힌 적이 오. 졌죠 결국. 그분이 졌어요? 졌죠. 네, 이 실소유자. 그러니까 눈치 없이 왜 그래? 그러니까 차명을 가지고 있는 큰 돈이 문제 움찔하거든요. 차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실소유자한테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요. 이런 소문도 있었잖아요. 한때 그 정주영 회장이 네. 도곡동 땅이나 그 강남 땅을 다 이사들에게 차명으로 주고 네. 나중에 다 받았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한 사람은 이거 내 땅인데 도곡동 땅. 그분 대단히 센 분이에요. 그래갖고 결국 정주영 회장한테 정주영 회장이 땅 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가고 30년 동안 하고 뭔 일을 하셨는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 네 먹고 떨어져라. 그 정도로 차명 재산이 위험해요.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특히 이제 그렇죠. 세상 좋아졌어. 우리가 이런 걸 방송에서 다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는 진짜 지금 제가 답은 없어. 궁금한 거예요. 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래도 근데 저기 그 영포 빌딩 네. 그 영포 빌딩 아니고 삼성동 거기 이명박 사무실 대책위에 네. 거기 가잖아. 참여 안 해요? 제가 왜 가요 거기를? 탐. 제가 왜 가요? 레벨이 안 맞습니다. 아니 거기 실제 레벨이 안 맞습니다. 실제 무슨 기획 담당자라고 하는 레벨이 안 맞아요. 제가 거길 왜 갑니까? 지금 여기서 이 얘기하고 거기가 맞을걸요? 아닙니다. 아 근데 김백준 씨는 어떻게 이제 다 돌아왔나요? 김백준 기획관 이제 언론 보도만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는 다 진술을 하는 거로 보도가 됐죠. 국정 그리고 특활비. 아직까지 다스에 대해서는 뭐 큰 의미 있는 진술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일단 그렇게 보도가 됐죠. 네. 다수도 이제 다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일단 사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가 워낙 커서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공분을 제일 많이 자아내는 건 다스는 누구 겁니까잖아요. 예. 사실. 근데 실제로 처벌을 가장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거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예요. 국고 손실.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일 땀이 나는 게 이 다스 문제보다는 국정원 특수활동비예요.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예. 휴민트를 통해서 취재하는 거, 언론에 보도 안 된 거.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에 따르면 제가 알기로 예. 아까 백성 변호사 비슷한 얘기인데 다스는 크게 걱정 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아하.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내가 비난을 받을지언정 다스 때문에 소위의 말로 내가 포털에 안 쓰고 처벌받을 일은 없을 것 같다. 법리적으로. 징역할 일은 없다. 아하. 근데 국정원 특활비를 엄청 뒷거로 땡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백준 기획관의 입에 열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하나 또 말씀드릴까요? 예, 계속해요. 예, 얼마 전에 제가 이거